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발 라인업을 보면 두 팀 모두 선발 라인업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를 보면 아자르가 빠진 측면 공격수 자리에 어떤 선수가 출전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지단 감독은 비니시우스와 이스코를 좌우 측면 공격수로 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 크로스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크로스가 선발로 출장하지 않고 중원에는 발베르데와 모드리치가 배치되었습니다. 한편 맨시티는 전술 변화를 크게 가져갔는데, 평소에 사용하던 4-3-3 전형이 아니라 4-4-2 전형을 사용하면서 최전방에 데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배치되고 왼쪽 측면에는 제수스가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레알 마드리드가 볼을 잡았을 때 평소처럼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 라인을 내려서 수비 조직을 정비해놓고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맨시티가 수비 라인을 내리고 4-4-2 전형을 만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는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때 눈여겨봐야 하는 선수는 이스코와 카르바알이었습니다. 먼저 이스코는 공격 상황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였는데요.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풀어주고 수비가 예상하지 못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맨시티 수비에 혼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스코가 오른쪽 측면을 비워두기 때문에 카르바알이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오른쪽 측면을 채워줬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패스맵을 봐도 카르바알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오고 이스코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경기 장면을 보면 공격 상황에서 이스코가 자유롭게 움직일 때 카르바알이 측면으로 높게 올라오고, 결과적으로 좌우 측면에는 비니시우스와 카르바알이 배치되는 장면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코가 측면에 위치하지 않고 경기 내내 경기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작업은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효과적으로 흔들어 놓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스코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맨시티의 수비에 큰 균열을 만들어내지는 못했고, 비니시우스의 번뜩이는 돌파를 제외하면 별다른 공격 루트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다만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볼이 투입되었을 때 맨시티의 수비가 볼을 경합하는 데 뛰어난 팀이 아니기 때문에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볼을 붙여줬을 때 몇 차례 기회가 발생했는데, 특히 벤제마가 라포르테와의 볼 경합을 이겨내고 머리에 볼을 맞추면서 결정적인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에데르송의 선방이 막히면서 맨시티의 골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 지켜봐야 했던 맨시티의 전술 포인트는 제수스와 마레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맨시티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전방에 있는 데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볼이 전달되고, 여기서 제수스와 마레즈가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카르바알과 맨디가 어느 정도 공격에 가담해 있는 상황에서 제수스와 마레즈가 카르바알과 맨디의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형태였고, 결과적으로 데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최전방에 위치하지만 공격 상황에서는 뛰어들어가는 제수스와 마레즈에게 볼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자연스럽게 제수스와 마레즈가 최전방에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데브라이너가 볼을 잡을 때 제수스가 카르바알의 뒤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한 제수스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는데요. 크루트와의 선방에 막혔지만 맨시티의 공격 패턴이 잘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데브라이너가 아니라 맨디가 볼을 잡는 상황인데, 제수스가 측면에 위치하다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바라는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레즈도 이러한 장면을 간헐적으로 보여줬는데, 이 장면을 보면 귄도안이 패스를 보내줄 때 마레즈가 측면에 위치하다가 중앙으로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넘어온 볼을 잡아서 마레즈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는데, 크루트와의 선방에 막히긴 했지만 이 장면도 맨시티의 공격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한편 맨시티는 지공 상황이 되면 제수스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로 이동하고 맨디가 왼쪽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공격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를 배치하지 않았던 맨시티의 4-4-2 전형을 보완하는 움직임이었고, 이처럼 측면 공격수와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제수스의 장점을 활용했던 전술이었는데요. 따라서 맨시티의 지공 상황을 보면 제수스가 중앙에 위치해 있고 맨디가 측면으로 올라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수스의 밑에는 데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 오른쪽 측면에는 마레즈가 위치하는 공격 전형이 형성되는데요. 또한 지공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맨시티의 전술 포인트는 맨디가 카르바알을 끌어내고 데브라이너가 침투하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데브라이너의 움직임을 카세미로가 방해해줬다는 것인데요.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맨디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카르바알이 맨디를 따라 나가면 데브라이너가 카르바알이 나온 공간으로 움직이는데요. 이때 카세미로가 데브라이너를 따라가면서 데브라이너의 움직임을 막아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의 공격 과정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아쉬웠던 점은 맨디의 오버래핑을 너무나 쉽게 허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스코가 공격 상황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는 측면 수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공간을 모드리치가 메워줘야 했는데 모드리치의 부족한 기동력과 활동량으로는 측면 공간을 커버하는 데 다소 부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단 감독은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발베르데와 모드리치의 자리를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발베르데의 뛰어난 기동력을 활용해서 측면 공간을 최소화하려는 전술 변화였고, 지단 감독의 빠른 대처가 돋보였던 전술 포인트였는데요. 후반전의 경기 장면을 보면 발베르데가 오른쪽, 모드리치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스코가 측면을 비워두고 움직일 때 수비 상황에서 발베르데가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두 팀의 팽팽한 전술 싸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먼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로드리가 오타멘디에게 패스하는 상황에서 모드리치가 볼을 끊어냈고, 끊어낸 볼이 비니시우스에게 연결되었는데요. 비니시우스가 볼을 끌고 올라간 이후에 침착하게 이스코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스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맨시티의 치명적인 실수가 경기의 균열을 만들어냈는데요. 실점을 허용한 이후에는 과르디올라가 베르나르도 실바 대신 스털링을 투입하면서 4-2-3-1 전형으로 전형을 바꾸고 라인을 전진시키면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털링의 투입이 경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스털링이 카르바알과의 대결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카르바알이 스털링을 마크하기 위해 움직였을 때 데브라이너가 침투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맨시티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을 보면 스털링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카르바알이 중앙에 있고 바란이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란이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카르바알과 바란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이때 카세미로까지 스털링을 마크하기 위해 움직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데브라이너가 카세미로의 마크에서 벗어났고, 자유로워진 데브라이너는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침투에 들어간 데브라이너가 제수스에게 크로스를 올려줬고, 제수스가 데브라이너의 패스를 머리에 맞추면서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스털링의 움직임과 데브라이너의 침투가 돋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수스의 득점이 나온 지 3분 만에 스털링이 카르바알을 완벽하게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르바알이 스털링에게 돌파를 허용한 순간 너무 성급하게 태클을 시도했고, 여기서 페널티킥이 선언되었는데요. 페널티킥을 데브라이너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맨시티가 스털링을 투입하고 10분 만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에게 아쉬웠던 점은 선제골을 기록한 이후에 비니시우스 대신 베일을 투입하면서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베일이 공략하는 장면을 기대했는데, 베일이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다소 무기력하게 역전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역전을 허용한 이후에 카세미르가 수비라인에서 결정적인 패스미스를 범했고, 제수스가 카세미르의 패스미스를 차단해서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라모스가 제수스에게 반칙을 범하면서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수가 한 명 줄어들었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2차전에서 라모스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큰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경기는 맨시티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과르디올라의 4-4-2 전형이 꽤나 흥미로웠던 경기였고, 과르디올라의 전술에 대응해서 지단이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하는 장면, 그리고 선제골을 허용한 이후에 과르디올라가 스털링을 투입해서 역전을 만들어내는 모습까지 과르디올라와 지단의 치열한 전술 싸움을 볼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전술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